유행하고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예요. 행복한 인생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산인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바로 MBTI예요. 이게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해서 나누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법이죠.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저는 ESFP 유형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좀 사교적인 유형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그 MBTI 착한 순위로 보니까 거의 상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MBTI가 요즘에 참 핫하죠. 저마다 나는 어떤 MBTI고 너는 뭐네, 그러니까 우리는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많은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는데요. 이 MBTI 검사 이전에도 사실 비슷한 성격 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이렇게 네 분류로 성격을 나누는 검사법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한 TV 프로에서 이 네 유형의 사람들을 각각 자기 성격대로 분류를 해서 서로 대화하고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들이 모인 모임은 막 왁자지껄하고 막 시끄럽고 막 서로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드는데, 우울질들이 모인 모임은 그야말로 우울과 침체, 어색, 점점점 그 자체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조용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눈치만 보고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여서 이 다혈질 그룹의 분들이 우울질 그룹 분들의 모임을 보면서 참으로 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 이 성격 검사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의 성격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또 상대와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애인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 이 성격이라는 게 행복한 인생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성격을 안다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좀 아는 거고요. 또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는 건 그 상대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 상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성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과에서는 과연 이 성격이 뭐라고 가리킬까요? 그리고 어떻게 형성된다고 알려줄까요? 또 성격에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따로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참 힘들게 만들겠죠. 사실 저 같은 정신과 의사도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성격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격은 환경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고유한 독특한 심리적 체계이다.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각자 다른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닥쳐도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막 화를 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무시하고 태연하게 자기 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못해요. 세진아, 너는 이런 상황에 대해 화가 안 나? 왜 화가 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화 하나도 안 나는데?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해요. 혜진아,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 걱정이 돼. 그래? 뭐가 불안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 너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반응과 행동이 나오고 서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이혼 사유 1위가 바로 성격 차이라는 거. 여기서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가 나이가 들면서 각각 발전이 되고 또 일정한 좀 사람의 패턴이 완성이 된 거를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성격을 잘 알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이 성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예전에 진료를 하면서 만났던 환자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이 좀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평소에 좀 사람들과 다툼도 많고 좀 분노도 되게 많고요.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조용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분이 약간 좀 편집성 경향이 좀 있구나. 좀 이런 성격이라는 거를 좀 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당신 편집성 성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굉장히 거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상담을 해보면서 같이 심리 검사도 해보고 또 검사에서 드러난 내 성격적인 패턴을 같이 살펴보고 상담해보기도 했고요. 상담하다가 보니까 좀 자세하게 이 편집성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되게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사실 그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그 문제가 그 타인, 즉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내부의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공격성, 아픔 이런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투사되면서 자꾸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종국으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다른 분들 사례도 들어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막 얘기를 듣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너무 억울했대요.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왜 일생 동안 사람들과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을까? 사람 복도 지질이 없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다 나를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지?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 원인은 사실은 상대방, 주위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 분노에 있다는 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안쓰러운 마음에 같이 눈물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편집성 성격의 경우에는 좀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타인을 지적하지 타인한테 지적을 받는 상황,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든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은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정을 하셨고 자기가 꼭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되게 많은 부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변화도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상담하면서 내 성격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고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점점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성격은 우리가 좀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중요한 성격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성격은 타고나는 거다. 이 타고난 성질머리는 못 고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이 타고나는 성격도 되게 중요해요.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갖고 태어나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태어난 이후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서 좀 자기의 성격 문제 이런 것들 보고 좌절하신 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성격은 이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주위 환경과 사람들, 내 주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이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